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배터리 폭발 사고, 테슬라는 어떻게 극복해낼까요? 자, 오늘은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죠. 이 배터리 폭발 사고에 대한 것과 테슬라의 성장, 여기에 대한 테슬라의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잠깐 보실 화면이 있는데요. 좀 몇 년 된 영상입니다. 중국에서 촬영된 영상인데 아이폰 배터리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려고 어느 손님이 이빨로 깨물었다가 폭발되는 모습이죠. 짝퉁 천국인 중국에서만 있는 일인데요. 한번 먼저 이거 보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야, 여러분, 배터리는 과연 폭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터리는 폭탄 맞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사진이 뭐냐면 벌써 꽤 시간이 지났네요.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 사고 있었던 기억하시죠? 미국에서는 좀 더 심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항마다 갤럭시 노트 7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전원을 끄든 안 끄든 아예 탑승 자체를 안 시켰고요. 심지어는 그냥 삼성 전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예 그냥 도매급으로 비행기를 안 태우는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때 저 삼성 사장이 나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전원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고, 제가 이제 요 사진을 소환한 이유가 제가 저때 이 아이폰 리페어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때 저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근데 저때 저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했냐면, 이제 삼성과 애플이 정말 매년마다 새로운 전화기를 놓고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전화기를 계속 얇게 만드는데 목숨을 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얇게 만들고, 세 가지 이슈였는데, 전화기를 최대한 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볍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배터리 수명은 더 오래 가고, 그 다음에 맞습니다, 보다 많은 기능을 저 안에 집어넣고자 애플과 삼성이 정말 목숨을 건 사활을 벌였었거든요. 요즘 이제 한물 싹 갔죠. 그렇죠? 전화기 시장 자체가 이제 싹 갔으니까. 삼성만의 문제였느냐? 아닙니다. 아이폰 8 보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요 모습.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부풀어 오르냐면 안에 있는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거예요. 저도 정말 무식이 용감하다고, 이제 이 배터리도 오래 쓰면 수명이 달하니까는 이게 교환해 주는 서비스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손님의 여기서 배터리를 꺼내죠. 그러니까 이제 폐 배터리 부풀어 올랐어요. 이렇게 풍선처럼. 정말 무식하게, 전 학교 다닐 때 배터리가 폭발물이다라는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커터칼로 배를 한번 싹 갈랐다가, 네, 진짜 눈깔 빠지는 줄 알았죠. 폭발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와, 이 배터리 폭탄이구나. 자, 삼성, 애플 동일 문제인데, 제가 아니 전기차 배터리에 갑자기 왜 이 전화기 배터리 문제를 끄집어 오느냐. 일단 저의 경험담을 한번 나눈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쭉 하다 보면서 나오는 게, 저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리튬 배터리예요. 리튬 배터리. 한국말로 리튬 배터리. 요즘 계속 폭파가 되고 있는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잖아요. 같은 거거든요. 같은 리튬 배터리에 이제 1차, 뭐 2차 이렇게 나뉘는데, 자, 저는 테슬라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미즈노의 탄생과 거의 같은 시기에 했었던 2020년 코로나 시기에 9월 달에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열었습니다. 그때 영상을 제가 한번 쭉 다시 봤었거든요. 저희 미즈노 아직도 있습니다. 일론이 나와서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다 하면서, 그 당시에 파나소닉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테슬라가 어떻게 배터리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해가는지를 브리핑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케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독자적인 이벤트를 할 만큼 중요한 거였어? 지금 와서 보니까 역시 테슬라는 선구자적 해안이 있었네요.
그런 후에 제가 LA 오토쇼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방문한 거죠. 거기서 이제 전기차의 분해된 모습을 봤는데 전기차의 그 바닥 하나가 다 배터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폭탄을 깔고 다니는구나. 자, 여기 좀 보시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의 종류 보면 일단 이슈는 열폭주라는 거거든요. 열폭주라는 게 뭐냐면 이제 불이 붙으면 배터리가 열폭주가 나가지고 연구 조사에 의하면 전기 자동차에 불이 붙었을 때 운전석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69초랍니다. 그러니까 1분 안에 탈출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며칠 전에 한국에서도 테슬라 딱 주차하고 나왔는데 밑에 불 붙어가지고 폭발한 뉴스 나오잖아요. 어저께 뉴스 나왔는데 제가 그냥 그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조사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의 시선을 끌었던 거는 첫 번째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였고, 두 번째는 전기차의 왕국이고 먼저 앞서가고 있는 중국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 조사항을 먼저 좀 나눠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중국 자동차 공정연구원이 최근 몇 년간 전기차 화재 사고를 연구한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물에 따르면 배터리 열폭주가 배터리 화재의 최대 원인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2020년에 중국 공업정보부와는 운전자가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터리 시스템의 열 확산성 테스트를 포함해 열 폭주 후 배터리 시스템이 5분 내에 불이 붙거나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3가지의 국가의무 표준을 공포하게 되거든요. 5분 안에. 중국 전기차 업계 전문가들은 배터리 열 폭주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아직 기술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현재 기술은 완전히 열폭주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데 모두가 찬성표를 던지게 되죠. 자, 중국 전기차 시장은 양극재로 리튬과 인산철을 이용하는데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70%로 삼원계 배터리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이 LFP 배터리도 완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BYD는 이걸 다 쓰거든요. BYD는 LFT만 쓰는데도 여전히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솔루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배터리 냉각 시스템이라든지 라디에이터에 강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배터리 교환 시스템, 이런 것으로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조금 해결하려고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의 방법은 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온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일본 토요타가 2027년과 2028년에 생산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CATL, 중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죠. 여기서도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내놓을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LFP 배터리가 갖고 있는 폭발성을 완벽하게 극복한 대안 제품이거든요. 근데 아직 개발 중에 있고 상용화 되려면 한 3년 정도 더 기다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일단 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이거에 대한 이슈는 계속화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사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자, 2021년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는 전기차 배터리 사건이 1.85 건이었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은 0.96건으로 무려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배터리의 기술이 발달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기차 말고 일반 내연기관의 폭발 사고는 현재도 1.5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는 전기차 배터리가 더 컸지만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가 내연기관의 폭발 사고보다 훨씬 더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내연기관의 폭발에 대해서는 다루지가 않죠. 다뤄봤자 이슈가 되지가 않으니까 전기차, 특별히 테슬라 폭발했다 그러면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그냥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도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전기차, 이 테슬라 모시는 분들은
이런 화재 위험에 대한 대비해서 창문 깨고 나올 수 있는 그 도구를 꼭 차에 비치해 두시고요. 결국 테슬라는 굉장히 일찍부터 전기차의 핵심이 배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체적인 배터리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파나소닉을 비롯해서 배터리 전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전기차 배터리 문제, 특별히 한국은 땅덩이가 좁다 보니까 전기차 이제 파킹을 지하 주차장,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못 하고 지상에만 해라. 근데 문제는 지상 주차장이 없는 데는 도대체 어디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운전자들이 되게 지금 열딱지 확 난 게 한국말입니다. 아니 언제는 보조금 주고 사라고 그렇게 해놓고선 이제 와서 저렇게 남몰라 하라 하면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 내에서도 여러분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하십니까? 한 3년 전에 BMW 그 디젤 엔진은 맨날 터져서 BMW는 불차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BMW라는 회사가 망했나요? 아니죠.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폰 배터리 문제. 특별히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들, 휴대전화 쓰시는 분들은 케이스를 반드시 쓰시기 바래요. 이 액정 보호 차원도 있지만 전화기를 떨어뜨렸을 때 그 충격 때문에 안에 배터리가 폭발되는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 아이폰 리페어 비즈니스 했을 당시에 퇴근했다가 와보니까는 자기 가게가 홀라당 타는 일이 종종 벌어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 폭발 사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고 냉정히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휴대폰 이거 무기거든요. 폭발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지금 놀라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극복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터리 폭발 문제 때문에 휴대폰 시장이 사장되지 않았죠. 전기차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과도기적 시점에서 아직 기술의 한계 때문에 시행착오들이 있지만 곧 머지않아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선두주자에 바로 테슬라가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든요. 금요일에 최종 인터뷰하고 공부방 문의 일주일 남았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이는 공부방 지원. 근데 그냥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여행 멤버십 이상 가입하면서 지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막 지원하세요. 그래서 멤버십 영상 보여주세요 했더니 가입 안 했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인생을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구독, 좋아요, 알림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